네, 경찰은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예, 피의자 김성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억울한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처음으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찰이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동생의 공범 논란인데 살인 공범이 아니라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명확한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 살인죄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거의 다 인정되는 것 같은 증거가 있는 상태이고 이 김성수 씨 자신도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같이 있었던 동생에 대해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것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이 가해자 김성수 씨의 남동생이어서 혐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CCTV를 통해서 이른바 일부 역할을 분담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CCTV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서 내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법률 적용을 검토했는 결과 구체적인 어떤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분담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최초의 몸싸움이 있을 때에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서 한마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인 이상이 공동해서 폭행을 했는 그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 큰 형에 대해서 김성수 씨에 대해서는 살인 그리고 또 처음 살인 행위로 가기 전에 있었던 폭행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함께 했다는 이른바 공동 폭행으로 지금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폭행을 공동으로 했다라고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족 측에서는 살인 공범이다라는 의혹을 이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족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이제 어떤 CCTV, 다른 건 몰라도 CCTV나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봤는 증인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살인 행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이 김성수 씨 실제로 살인 행위를 했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흉기를 가지고 오는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뜸해주고 있을 때까지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지켜라라고 만약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정말 엄청난 그와 같은 폭행과 살인 행위가 있는 가운데에서 현장에 그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유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한 보복감 그리고 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적지 않은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수사를 통해서 CCTV나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찰이 판단을 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는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동생의 공모 여부 그리고 또 행위를 나누어서 어떤 공범을 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도 이 김성수가 검찰의 송치 과정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전과는 좀 상당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밝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 부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심한 어떤 상처를 입혀서 사람을 상하게 입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작은 어떤 부탁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인격이 무시됐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 일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 일자 3번 쓰면은 살인도 참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리를 좀 치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큰 반응을 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본인은 그와 같은 살인의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검찰에서 정말 살인죄의 동기를 좀 더 밝힐 그럴 필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그 컴퓨터를 하는데 앞에 그 담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사람의 그 얼굴이나 이런 주요 부분에 한 30여 회 이상 그 흉기로 해서 그 상처를 입혀서 사망을 했다. 그 동기가 저는 사실 아직까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김성수가 심신미약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형은 어느 정도로 될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를 구체화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규정을 보면은 살인죄는 5개의 동기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이제 보면은 원한관계 내지는 그 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이른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또 그리고 상처를 그 사체에 대한 심한 상처를 냈고 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예.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검찰에서 구형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최소한 15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라고 할 만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좀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 증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예. 결정적인 간접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 주말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또 사이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라고 하는 보도한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지 B급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법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밝혔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포털 중에 다음넷에서 쓰는 한메일과 관련해서 예. KHK 63100이라는 한메일 이메일이 나왔는데 예. 앞에 있는 KHK 63100 그것이 트위터 이번 계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써놨는 지메일 계정의 예. 앞에 있는 내용과 100% 일치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또 같은 경우에도 5자리 숫자를 맞추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글자로 3개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이 100% 일치할 가능성은 로또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이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동일인 만약에 이게 가입을 할 때 동일인 확인 여부를 중복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의 계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본인이 지메일과 똑같은 사실상 한메일을 썼었던 것이고 그것 또한 이번에 수사가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 다음으로부터 계정을 탈퇴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상당 부분 이 댓글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게 메일 계정을 만든 사람이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의 의전 비서였고 메일이 도용당했다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2013년에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서 지금 한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간에 한 4만 개가 그 글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의 매일 하루에 2, 30개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렇게 한 사람이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아마 그런 점을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그 분이 아니란 것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비서관이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해명이 종전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선거 캠프에 있었던 그 김남준 그 선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그 여사가 전혀 그때는 쓰지 않고 더불어서 선거 캠프 관계자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쓰고 관계가 또 없다라고 일축했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좀 문제가 되니까 그때 선거 캠프에서 썼던 것이고 그것을 공유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그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항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공식적으로 했던 발표 내용과는 사뭇 결이 다른 부분이어서 과연 검찰로 넘어가고 법원으로 갔을 때에 어떤 말을 믿을 것인지 결국 과학적 증거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 측의 어떤 말로서의 증거를 어떤 항변을 믿을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유무죄는 판단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검찰의 수사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일단 2심 선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1심 2년 선고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양형 부당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해서 3년형을 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1심형이 정당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2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33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세니까 실제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100세가 됐어야 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를 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유죄를 인정했던 것에 보면은 압수수색을 했는 결과 지난번 그 4.13 총선 전후로 해서 청와대 비용을 들어서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이제 후보자를 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친박은 공천 주고 아닌 것은 또 빼고 그랬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 내지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했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중립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을 했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하게 처벌을 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단이 아마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